안녕하세요. 오늘 워드필름 안예원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예원 작가님, 자기소개 네.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려요. 저는 전통을 재해석해서 현대적인 조각 공예품을 만드는 안예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대적인 공예품을 만들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대표적으로 어떤 종류의 공예품을 만들고 계신지. 저는 기법은 주로 전통 기법을 사용하되 우리 문화재에서 어떤 요소들을 따와서 그것을 현대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전체적인 형태는 전통을 유지를 하되 약간의 디자인적인 요소만 현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약간 그러면은 막 우리 문화재들 제일 유명한 거, 뭐 금동대학로 이런 거 보면은 거기 있는 패턴을 좀 활용을 해서 그걸 조금 조형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뭐 그런 느낌인가요? 정확해요. 아, 정확해요? 네. exactly. 네. 좋습니다. 사실 예술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됐는지가 제일 네.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는 그냥 집에서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막 재활용 같은 거 집에 있는 거 주워다가 이상한 거 혼자 만들고 좀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런 걸 좋아했는데 이제 입시미술을 제가 너무너무 싫어해서 학원을 다닐 생각은 안 하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너는 미술에 한번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대학에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면 어떡하니?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학원은 싫지만 대학교는 좀 다르지 않을까, 교육 방식이. 그래서 대학교는 이제 공예과를 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사실 사전 인터뷰를 할 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 다양한 재료와의 결합을 되게 좋아한다. 네, 맞아요. 어떤 재료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의 석사 전공은 이제 금속 공예로 제가 골랐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4년 동안 학부에서 배웠던 나무라던가 오칠이라던가 그런 등등의 다양한 재료들을 좀 접목시켜 보면은 훨씬 더 그 재료 간의 단점도 보완하고 또는 좀 작품이 좀 더 풍부하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아직까지는 못 해봤는데 올해 조금 석사 과정에서는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금속 공예라고 해서 막 금속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맞죠. 안에 뭐 나무도 좀 넣고. 약간 예를 들면 제가 삼청동에 옛날에 놀러 갔다가 한 갤러리를 우연히 갔는데요. 금속 이렇게 주전자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손잡이가 가죽이더라고요. 가죽을 빽빽빽빽빽 말아가지고 가죽이었는데 뭔가 금속만 딱 되어 있는 작품을 볼 때는 되게 차갑고 좀 날서 보이고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죽이 약간 한 스푼 더해지면서 좀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까지 첨가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게 둘이 합치면 시너지가 잘 나오는 재료들이 있을 것이고 제가 그거를 찾아서 좀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면은 한 가지의 각각의 재료만 쓴 것보다 훨씬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문화재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역사도 좋아하고. 근데 이제 일상 속에서 되게 가볍게 접할 수 있는 문화재가 활용하고 싶다. 문화재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문화재가 가장 감명이 깊으셨는지. 저는 제가 졸업 작품 때 이제 활용했던 문화재인 조각보랑 그리고 문자도, 조각보랑 문자도 이렇게 두 개를 했었는데요. 전 사실 남들이 정말 우아하는 그런 정말 뭔가 섬세하고 정교한 그런 문화재보다는 문화재를 항상 볼 때 이 문화재의 어떤 포인트를 내 작품에 가져올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각보랑 그 문자도에 있는 그런 조각보의 단순한 패턴 그리고 문자도에 나와 있는 그런 뭐 다양한 어떤 무늬들이나 그 한자의 그런 요소들이 조금 매력 깊게 다가와서 이것을 내가 내 작품에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개가 가장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조각보가 약간 한국의 몬드리안 같은 느낌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네. 되게 예쁜, 지금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금속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각보는 그 목가구를 만드는 걸 이제 소목이라고 하는데 그 소목 작품으로 디자인을 새로 해서 조금 현대적으로 이제 가구 디자인을 약간 조각보처럼 했었고요. 그리고 문자도는 문자도의 의미를 제가 약간 현대적으로 다시 디자인을 해서 한글의 형태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게 이제 이번 전시 때 내놓은 작품이기도 한데 좀 그런 식으로 과거와 현대를 좀 이렇게 잘 섞는 그런 작업을 선호를 합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꽤 오랫동안 예술을 해오셨고요. 이제 그렇죠. 앞으로도 해나가실 거잖아요. 네, 맞아요. 좀 어떠세요? 이제 후배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막 네. 금속 공예를 아, 시작하려고 네네. 하고 관심이 있어하는 분들한테 네. 조금 먼저 걸어오신 선배 입장에서 약간의 꿀팁, 이거는 해라, 아. 이거는 하지 마라 라고 할 하지 수 마.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물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는 제 성향상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뭔가 저만의 것을 되게 개인이 가진 그런 개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듬뿍 담아낼 수 있는 작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하고 왔으면 좋겠고, 또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그렇죠. 그런 걸 좀 빨리 찾아서 그거를 좀 연속성 있게 작품을 만들어 나가면 좀 본인만의 캐릭터가 될 수 있으니까 작가로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살짝 좀 어두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네. 가장 좀 힘들었던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 많죠. 많아요? 많지만 딱 꼽자면. 딱 꼽자면, 그러니까 뭐 미술이 어떤 작업이 힘들었단 아닌데, 이제 대학이라는 곳은 아무래도 특히 미대는 이제 예고를 나온 친구들이 많고 또 입시 미술을 많이 하다 온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 학교이다 보니까 막 집안 대대로 가업을 이어서 이 무슨 예술 활동을 한다 하는 친구 좀 퍼센테이지가 유독 높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평범하게 공부했던 한 학생이 대학교에 딱 들어오니까 기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혼도 나고 그리고 그 미술 환경의 분위기를 처음 맞닥뜨려서 너무 그때는 좀 낯설었어요, 그런 게. 난 이런 걸 처음 해보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미 도구의 이름부터 해서 다 알고 있고 나만 되게 뒤처졌구나 해서 진짜 따라잡으려고 많이 노력했죠. 어떻게 노력을 하나요? 약간 유튜브 같은 거 많이 찾아봤고요. 일단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소조 같은 거는 입시 미술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그 학원 선생님들이 올려주는 영상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따로 하기도 하고, 제일 컸던 거는 실기실을 많이 갔습니다. 아주 네, 많이 가서. 근데 오히려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같은 과 친구들이 되게 좋게 보였나 봐요. 쟤는 처음 왔는데 그래도 남들보다 열심히 하네 해서 친구들이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저는 할 때 와서 약간 내 거 먼저 다 했으니까 너도 빨리 도와줄게 이런 거나, 어떤 한 친구는 그냥 해부학 책을 저한테 이거 자기 고등학교 때 했던 건데 너 봐 이런 게, 그런 게 좀 약간 감동 포인트지 않나. 근데 나한테 도와주고 싶을 것 같긴 해요. 그때 친구들도 잘 만났고 네. 내 도와주는 좀 심성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좀 질투를 안 하고 애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셨네요. 네, 맞아요. 그건 복입니다. 네, 진짜 복입니다. 맞아요. 뭐 마지막으로 앞으로 예술활동 계획이 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일단은 지금까지 하던 그런 전통과 현대를 이렇게 잘 융합해서 만드는 예술활동 계속 이어나가되, 석사 전공은 금속 공예이지만 이제 학부 때 여러 가지 배웠던 재료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금속이라는 재료에다가 조금씩 이제 첨가를 하면서 좀 재료 간의 화합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제작하려고 해요. 저는 유명한 우리 문화재 속에서 어떤 요소들을 꺼내와서 그것을 현대적으로 제가 재해석해서 디자인한 것을 이제 전통적인 기법으로 새로운 전통 조각 공예품을 만드는 작가 안예원이라고 합니다. 계속 꾸준히 뭔가 기존의 어떤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시 생각해내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뭔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되게 한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제가 무언가를 새롭게 접해도 신선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때는 약간 스스로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결과물은 계속해서 나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돼버림으로써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주위 친구들은 또 잘만 만들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4학년 초가 조금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게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전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를 들어오기 전까지 저도 전통에 대해 전혀 몰랐고, 그리고 뭔가 되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그것들을 보면 뭔가 문화재나 그런 역사의 내용들이 되게 책에서만 봐야 될 것 같고, 뭔가 나의 삶 속엔 들어와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런 느낌이 강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 변화를 시켜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계속 전통을 풀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예술이란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술이 가장 빛을 발할 때가 약간 사람들이 되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때, 그래서 저도 그런 공공미술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 그냥 크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내 작품을 보고 또는 다른 사람의 예술품을 보고 그냥 그때 기분이 좋아지고 그때 나의 뭔가 감성이 풍부해진다면 전 그것만으로도 내가 할 역할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